안녕하세요. 오늘은 몰입의 세건 이론 중 내부적 세건 몰입 이론, 맥박건, 호흡건, 뇌파건을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몰입이 필요한 이유. 몰입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드리면, 몰입이란 깊이 파고들거나 빠짐이다. 무언가에 완전히 빠져있는 정신적 상태를 의미하고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심취한 무아지경의 상태를 의미한다. 몰입은 주위의 모든 소음, 방해물을 차단하고 자신이 원하는 어느 한 곳에 모든 정신을 집중하는 것이다. 집중력보다 더 깊고 더 길고 더 강한 몰입이 필요한 이유는 창의력, 융합력이 요구되는 4차 산업시대 도래, 휴대폰, SNS, 인터넷, TV 등으로 인해 건전한 시간 사용에 방해를 많이 받는 시대가 되었고, 현대인이 시달리는 불안, 스트레스, 우울증 등을 극복할 필요성이 있고, 이외에도 시간이 덜 걸리고 생산성이 높아지고 자신감이 높아지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며 더 많은 목표를 달성하게 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고 인간관계가 개선되는 등 몰입이 필요한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 세건 몰입 이론. 저는 몰입을 하는 방법에 대해 제가 만든 세 가지의 세건 몰입 이론, 외부적, 내부적, 예술적 세건 몰입 이론 중 외부적 세건 몰입 이론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고, 오늘은 내부적 세건 몰입 이론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내부적 세건 몰입 이론은 맥박건, 호흡건, 뇌파건으로 이루어집니다. 3. 내부적 세건 몰입 이론, 맥박건, 호흡건, 뇌파건. 4차 산업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어 일자리를 찾는 경쟁이 심해지고, 코로나로 인해 항상 스트레스를 받고 운동도 제대로 호흡하면서 쉽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학습, 업무를 해야만 하는 수험생, 구직자, 직장인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학습, 업무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 몸에는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생명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 있는데, 심장의 맥박, 허파호흡, 두뇌 뇌파가 있다. 이 세 가지 활동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학습에 적합하게 맞추어질 때 효율성, 생산성이 올라가게 된다. 그러나 이 세 활동이 과도한 스트레스나 잘못된 생활습관, 가중한 업무 등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면 그 활동이 왜곡되고 파괴되어 목표로 하는 학습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며, 이런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면 집중력 저하, 불안, 무기력, 우울증, 공황장애 등 각종 정신적 장애와 호흡곤란, 고혈압, 저혈압, 가슴 통증, 부정맥, 협심증 등 각종 육체적 장애가 올 수 있다. 이러한 장애는 다시 학습을 방해하고 이는 다시 맥박, 호흡, 뇌파에 영향을 미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따라서 학습 효율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내부적 세건인 맥박건, 호흡건, 뇌파건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1. 맥박건. 심장박동이 너무 빠르면 과부하가 생겨서 문제이고, 너무 느리면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성인의 정상적인 맥박수는 60초에 약 60에서 100회다. 학습 시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감이 있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맥박이 빨라지는 빈맥이 올 수 있고, 이 상태가 지속되면 혈액의 흐름이 비정상적이어서 발생한 여러가지 질환이 올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혈압이 떨어지면서 전신 무력감이나 어지럼증, 현기증이 동반될 수 있다. 한편 느린 맥박수를 보이는 서맥은 심박 출량의 감소를 초래하고 2차적으로 주요 장기의 혈류량이 감소되어 어지러움이나 실신, 호흡 곤란, 무기력, 운동 능력 감소, 인지 능력의 감퇴 등의 다양한 증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건강한 맥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면 심장과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고 혈압을 낮춰주며 기분을 좋게 해준다. 운동에는 스트레칭, 심혈관 운동,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이 있는데 적절히 섞어서 하면 된다. 귀찮아서 운동을 안 하는 분들도 요즘 미니 러닝머신이 있으므로 책상 곁에서 자동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다. 요가, 태극권, 다놀드 등의 느린 동작의 운동들이 심장, 호흡, 명상 세 가지를 동시에 좋게 하는 방법이다. 혈압이 개선되고 심박수, 호흡수가 줄어들며 정신적으로 우울감 등을 해소할 수 있다. 심장과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자연적인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음식이다. 사람은 자신이 먹는 대로 만들어진다. 심혈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한 식품으로 만든 음식을 먹어야 한다. 채소, 과일 등을 많이 먹고 가공식품, 유제품, 육류 등의 섭취를 제한해야 한다. 학습을 하는 경우 시간을 들여서 제대로 먹기가 제한적인데, 저는 공부할 때 천연 과일 주스를 항상 마시면서 시간을 절약하고 건강을 챙겼다. 이 호흡건. 호흡력의 저하는 주로 운동 부족과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이다. 마음이 불안하거나 심하게 긴장할 경우 거칠고 빨라진 호흡, 맺히는 땀, 두통 등의 증상 중 몸에 가장 먼저 변화를 보이는 것이 바로 호흡이다. 상황을 인지하기 전에 호흡은 마음의 상태를 알아차린다. 옛부터 마음 수련을 위한 수행의 방법들이 호흡에서 시작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숨을 들이마시는 것은 교감신경, 숨을 내쉬는 것은 부교감신경과 관련된다. 부교감신경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숨을 내쉬는 시간을 길게 하면 된다. 자율신경의 부자는 피로감, 우울감, 목과 어깨 결림,
관절통 등 몸에 다양한 문제를 초래하는데 자율신경의 부조화는 좋지 않은 호흡 운동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율신경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호흡이다. 의식적으로 호흡을 조절하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뇌에 신호를 보낸다. 이어 몸의 에너지를 보존하는 데 관여하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된다. 그러면 심장박동과 소화, 스트레스 호르몬 등 무의식 과정을 통제해 긴장을 풀고 평온한 기분을 유지하게 만든다. 호흡을 안정시키면 신체적 부담과 자율신경의 부조화가 해소되면서 쉽게 피로해지지 않는다. 자신의 호흡을 인지하고 생각과 마음을 오로지 호흡에 일치시키는 행위가 몰입 강화에 매우 큰 효과가 있다. 몰입을 위한 호흡의 훈련은 집중력을 기르고 집중력은 몰입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는다. 몰입의 경험을 통해 잠재력을 끌어내고 창의적 사고도 가능해진다. 이상적인 호흡은 다음과 같다. 횡격막이 제대로 오르내린다. 적절한 속도로 호흡을 한다. 숨을 들이쉴 때 코로 들이쉰다. 내쉬는 시간이 조금 더 길고 다 내쉰 다음 한두 박자 정도 숨을 멈춘다. 면역력 저하와 근력 저하를 초래하는 구강 입 호흡을 멈춰야 한다. 비강 코 호흡은 구강 호흡보다 최대 20% 더 많은 산소를 흡입할 수 있다고 한다. 깊은 호흡에서 중요한 것은 폐활량보다 상하로 움직이는 횡격막의 깊이다. 스트레스가 커지면 교감신경이 우위가 되어 숨을 마시면 점점 더 횡격막이 긴장하게 되고 횡격막 위쪽이 둥근 형태가 되지 못하고 평평하게 펴진 상태가 된다. 한편 몸과 마음이 피로해서 의욕이 안 생길 때도 공부에서 최소한의 결과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숨을 들이마시는 횟수를 늘리면 긴장감이 올라가기도 한다. 호흡으로 교감신경을 우위로 만드는 방법이다. 야간, 밤공부 등 늦은 시간까지 활동한 날에는 호흡 운동을 하여 부교감신경을 우위로 만든 후 잠자리에 든다. 시험을 치르는 것처럼 중요한 상황이 닥치면 교감신경이 제멋대로 우위가 되므로 과도한 긴장 상태를 완화하기 위해 숨을 내쉬는 행위가 꼭 필요하다. 숨을 내쉼으로써 부교감신경을 우위에 둘 수 있다. 이러한 호흡을 익혀두면 중요한 상황에 집중이나 몰입을 최대화할 수 있다. 뇌파권. 오늘날 소셜미디어, 컴퓨터 게임, 인터넷 서핑 등으로 인해 사람들은 주의력 결핍 사회에 살고 있다. 시간을 할애해 자신의 호흡을 관찰하거나 마음을 평안한 상태에 두지 않는 것이다. 명상 등의 마음 챙김은 호흡을 추적하여 각각의 날숨과 들숨의 반복을 관찰하고 모든 불필요한 생각을 차단하는 동시에 주의를 내면으로 돌리는 간단한 방법이다. 뇌를 통한 마음 챙김을 하기 전에 먼저 보통의 적절한 호흡을 할 수 있는 상태부터 만들어 두어야 한다. 주의를 내면으로 돌리면 우리는 주의를 현재의 순간으로 가져올 수 있다. 마음이 평온하고 생각 때문에 더 이상 주의가 분산되지 않으면 현재의 활동에 완전하게 주의를 쏟을 수 있다. 뇌파는 대뇌에서의 신경활동을 그림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다. 뇌파 종류에는 감마파 등이 있는데 감마파는 불안 흥분 상태에 나타나고 베타파는 일상적인 의식 상태에서 나타나며 알파파는 명상, 집중 등 상태에서 나타나고 세타파는 가수면 상태, 초능력 발휘할 때 또는 명상 상태에서 나타나며 델타파는 깊은 수면에서 나타난다. 알파파는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 상태에 있을 때 나타나는 뇌파이다. 느슨한 상태, 명상에 들어간 상태에서 잘 발생하는 뇌파다. 뇌파 중에서 유쾌한 감정, 이완된 기분, 각성, 어떤 목표를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와 관련된 뇌파가 세타파이다. 바로 명상 중 나타나는 뇌파다. 오랫동안 명상으로 훈련된 사람은 평상시 생활에서도 세타파가 쉽게 나타난다. 즉 원할 때 자유자재로 세타파를 열 수 있다. 일반인들도 깊은 몰입 끝에 창의적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세타파를 보인다. 저도 자격증 공부하면서 몰입 후에 여러가지 발명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몰입의 경험은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아래에서는 뇌파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하는 뇌파 진동에 대해 소개한다. 책 뇌파 진동을 참조했습니다. 복잡하고 산만한 뇌파는 어떤 힘도 쓰지 못한다. 단순하고 통합된 뇌파 상태에서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놀라운 잠재력이 발휘된다. 뇌파 진동은 두뇌를 활용하는 핵심 기술이다. 뇌파 진동은 우리의 신체와 두뇌에 고여있는 탁한 에너지를 모두 털어버리고 우주의 근원적인 에너지와 만나게 해준다. 뇌를 흔들어 우주의 생명력이 뇌와 몸속으로 흘러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주라.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에서 무조건 앞만 보고 달리는 사람은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없다. 우주의 에너지와 연결되어야 내면에서 무한한 창조성이 솟아나온다. 뇌파 진동의 효과는 첫째, 뇌 속에 잠들어 있는 자연 치유력이 극대화된다. 둘째, 뇌파가 순수 뇌파로 바뀌고 습관이 정화된다. 셋째, 뇌와 깊이 교류하여 삶의 근원적인 해답과 만난다. 뇌파 진동은 고개를 도리질하듯이 좌우로 움직이는 리듬을 반복하여 불필요한 모든 생각을 일시 정지시킨다. 생각이 끊어지면 감정도 사라진다. 고개를 도리도리 하고 흔드는 것만으로도 복잡하고 산만하고 비정상적인 뇌파가 단순하고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순수 뇌파로 변한다. 생각이 끊어지고 감정도 사라진 자리에는 텅 빈 고요가 깃든다. 우주의 근원적인 에너지와 연결되는 것이다. 무념무상의 상태에서 자기만의 고유한 리듬을 만나기도 한다. 그 리듬을 통해 놀라운 치유 현상이 일어나고 우리 내면에 방치되었던 놀라운 잠재 능력이 개발되기도 한다.
뇌를 잘 사용하려면 몸을 자주 움직이고 몸과 놀기를 즐겨야 한다. 둘 사이가 잘 통하면 생산성과 창조성도 높아지고 어떤 분야에서든 탁월한 업적을 이룰 수 있다. 뇌는 크게 대뇌피질, 생각뇌, 변형계, 감정뇌, 뇌관, 생명뇌의 세 개로 구성되어 있다. 뇌간에는 탄생 시 시작된 생명의 리듬이 저장되어 있다. 뇌간에 있는 생명의 힘을 증폭시켜 대뇌피질과 변형계를 동시에 진동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충돌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는 순수한 뇌파를 회복할 것이다. 그런 순수한 뇌파를 발산할 때 우리 뇌와 몸은 저절로 치유된다. 목표를 이루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 뇌관까지 들어가면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끊임없이 목표에만 정신을 집중하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리의 소망은 서서히 현실로 윤곽을 드러낼 것이다. 뇌파 진동으로 순수 뇌파가 되면 드디어 뇌와 깊이 교류하기 시작한다. 뇌와 대화를 나누는 법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수용적인 방식이다. 잘 안 풀리는 일이 있을 때 뇌에게 물음을 던져놓고 뇌가 답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이때 문득 떠오른 영상, 음악, 마음속의 이미지, 스치는 생각들이 뇌의 목소리다. 뇌와 대화를 나누는 또 다른 법은 적극적인 방식이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뇌에 직접 입력하는 것이다. 이때 원하는 것을 가능한 구체적이고 생생한 이미지로 그려내는 것이 좋다. 뇌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보물상자를 손에 쥔 것이나 다름없다. 뇌파 진동은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호흡, 심박수, 혈압에 영향을 미쳐 뇌를 젊게 유지시킨다. 4. 내부적 세건인 맥박근, 호흡근, 뇌파근을 동시에 좋게 하는 방법. 학습 업무 효율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내부적 세건을 결합하여 동시에 관리하고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1. 몰입하여 걷기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맥박, 호흡, 뇌파를 조절할 수 있는 좋은 신체 활동이다. 2.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걸으면서 머리를 좌우로 도리도리 흔들기 또는 걸으면서 양손가락으로 머리 윗부분 두드리기. 3. 기마 자세로 무릎을 약간 구부리고 머리를 좌우로 도리도리 흔들기 또는 기마 자세로 양손가락으로 머리 윗부분 두드리기. 4. 계단 오르내리며 머리를 좌우로 도리도리 흔들기 또는 오르내리며 양손가락으로 머리 윗부분 두드리기. 5. 끔 씻기. 씹는 동안 잡념이 감소하고 비강 호흡이 이루어지고 강력한 특관절 운동으로 심장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내부적 세건을 가장 간단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다. 공부나 업무하면서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수험생, 직장인들에게 유용한 방법이다. 저도 자격증 공부할 때 턱이 아플 정도로 껌을 씹었고 현재도 몰입할 일이 있으면 껌을 씹는다. 책 껌만 씹어도 머리가 좋아진다를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부적 세건 몰입 이론 중 예술적 세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동영상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고 다른 분들과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